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39살 때 슈퍼개미였으니까 지금도 슈퍼개미라고 부른다면 인정하겠습니다. 39세 때 슈퍼개미가 되면서 7천만 원으로 100억 이상을 벌었으니까 지금은 한 1000억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9세 때까지 운 좋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그걸 잘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벌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이삼성이라는 벤처캐피탈, 이재용이 만드는 회사에서 부장을 하고 SK 자회사에서 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중국 차이나 법인에 있다 보니까 결혼이 너무 힘들어서 주말마다 선을 보러 한국에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 이거 중국에 있으면 결혼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나오면서 여러 회사들의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면접을 봤던 회사가 메가스터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는 소개로 이제 부사장급으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메가스터디를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한 12명 정도의 직원이 있던 회사인데 저를 면접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가 크다고 하지만 저는 삼성이나 SK에 있었던 사람인데 과연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제 방도 없었습니다. 거긴 벤처였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유명한 철학관 스타일의 이제 점쟁이가 한 명이 나오셔서 저의 사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말씀드렸더니 너는 메가스터디에 꼭 와야 된다. 그 저는 안 갈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40 전에 부자가 될 거야. 그런 말 듣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무슨 날 가지도 않을 건데 왜 이런 말로 나를 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잊혀지고 나는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전업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7천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39세가 된 날 어느 날 계좌를 열어봤더니 120억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사주를 얘기했던 김태현이란 분의 말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맞았구나.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나서 두 번의 사주를 더 봤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가서 이제 궁금했나봐요. 갔더니 그 사주를 보시는 분들마다 정말 이미 돈이 많다 라는 걸 맞추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참 운이 있는구나 이 세상에.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에서는 제가 운이 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기술은 3이다. 그러나 저는 3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100배. 저는 하루에 나오는 모든 뉴스를 다 읽어요. 물론 내용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제목이라도 다 봅니다. HTS에 나오는 모든 뉴스는 하루에 빼놓지 않고 제목까지 다 봅니다. 이제 제목만 봐도 내용은 대강 알 수는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39세에 이렇게 슈퍼개미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운이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주가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7이라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심플하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플하고 단순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정말 단순 무식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박영옥 대표죠.
주식 농부.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면서 농사를 짓듯이 기업과 동반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분이 항상 전화 와서 그래요. 다른 종목을 토론을 하다 보면 내가 종목을 투자하는 부분은 약간 성장주 쪽이 많은데 박영욱 대표는 나는 몰라서 안 한다. 그 섹터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서 하지 않는다. 박영욱 대표가 투자하는 회사는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회사예요. 누구나 알기 쉬운 회사. 뭐 농기계 회사, 뭐 비료 회사 막 이렇지 않습니까? 피혁 회사.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단순한 회사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회사.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보고 있고 이더리움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거품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바꿀 기술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제대로 알고 그걸 비판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책을 한 권은 다 봤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될지 이더리움이 나중에 될지. 그러나 하나는 알았어요. 블록체인은 사라질 기술이 절대 아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바탕이 되는 그 기반 기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건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인데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유명해진 게 2008년도 주가 지수가 한 800포인트 외환위기 때였죠. 저는 삼천리 자전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분공시를 했죠. 지분공시를 5%, 6%, 7% 해가면서 슈퍼개미란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요. 물론 슈퍼개미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지분공시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삼천리 자전거라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게 되었어요.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국가가 개인 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면서 자전거의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1가구 1카가 퍼진 다음에 자전거를 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논문들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자전거 회사는 분명히 앞으로 뜰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무동력 에너지였어요. 이거는 그때 유가가 150불까지 올라가고 이럴 때였었기 때문에 무동력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 종목을 2,000원대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종목이 2배가 올랐어요. 대성공단 관련주로, 남북 경협 관련주라고 올랐는데 이 회사는 개성공단이랑 상관이 없어요. 개성공단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알아봤던 뉴스들이 있는데 개성공단 테마주로 묶여서 2배가 올랐어요. 이게 시장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투자자의 방식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개성공단 경협주라고 이 종목을 2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전략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 공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외환위기 때 폭락을 했기 때문에 800포인트에서 저는 42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제가 운이 10이 아니라는 거, 운이 7밖에 없다는 거는 여기서 나와. 바보같이 팔았어요. 7, 8천원대 전략 매도한 거예요. 물론 제가 2천원대 샀으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박영욱 대표는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영욱 대표가 더 많아진 거예요. 돈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 그래서 저는 이때 또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서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외환위기 때 과연 남들 종목이 다 폭락을 하고 있을 때 내 종목이 폭등할 것을 알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때 저의 계좌는 하루에 15억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컴투스. 제가 10,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에서 한 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래에 모바일 게임기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3만원대 팔았어요. 그리고 17만원까지 갑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인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제가 산업을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저도 이렇게 한심한 매도를 해요.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한 3,000원 정도에 샀는데 한 3, 4만원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일신바이오도 두 번째 슈퍼개미가 된 지분공시 종목이었어요. 한 7.16%까지 76%까지 지분공시를 샀네요.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배 정도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안에 쓰이는 이 친구들의 동결건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결국은 삼성바이오가 성장을 하면서 이 종목은 결국은 한 4,700원까지 갔으니까 저게 100원짜리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물론 저는 그 전에 탑니다. 이 정도가 운 7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 10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웅진코이 제가 제일 초창기에 투자했던 종목이에요. 7천만 원 가지고 레버리지를 썼어요. 그리고 2만 원의 전량 매도해요. 그래서 저의 종잣돈이 된 종목입니다. 초기 때는 굉장히 수익이 빨랐어요. 그때는 시장도 좋았고 제가 종목을 선택하면 무조건 많이 올랐고 그런 운이 따르면서 제가 돈을 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물론 지금 엄청난 가격이 있지만 저는 한 저 바닥에 샀으니까 지금까지 보유해도 꽤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오래 보유하지 못하고 저도 팔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메리츠에서 존리 대표랑 투자 포럼 같은 걸 하는데 가투소의 김태석 대표가 같이 투자하면서 김태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삼철 자전거에 투자를 했냐고. 자기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유를 지금에 와서 또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치투자연구소의 김태석 대표는 이해를 못해요. 성장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친하니까. 결국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박영욱 대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태석 대표가 모두가기를 한 거죠. 박영욱 대표랑 저랑 같이 삼철자전거에 서로 지분공시를 해서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돈을 벌게 된 거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는 성장주에 투자한다. 사람들은 가치 투자라고 하면 전통적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 같은 투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성장 가치 중에서도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현재 성장 가치,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가치. 현재 성장 가치라고 하면 PER이 10 이하이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ROE가 한 20 정도는 돼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보다 20% 이상을 벌어야지 저는 현재 성장 가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성장 가치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자하는
일부분은 무형의 성장 가치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장 가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가치 투자자들 좀 제가 폄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산업이나 그 업황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숫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물론 능력이 안 되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컴투스나 아까 지금 제가 말하는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바이로메드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예요. 2조의 시가총액에 겨우 흑자 조금 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 적자가 아닌 쪽으로. 그것도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회사는 유전자 치료제 회사예요. 이 유전자 치료제 회사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신라젠의 팩사벳,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티슈진, 이런 회사들이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회사들이에요. 다 글로벌 상상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 상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이로메드라는 회사는 DPN, PED, 글로벌 상상을 2개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에서. 그리고 ALS라는 루게릭병의 이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패스트 트랙이 지정해서 빠른 시기에 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는 하나에 4, 5조씩이 넘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퍼스트 무버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세계에서 인정하는 이 회사에 글로벌 임상 3상이 들어간 회사에 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 3상 실패하면 어떨 것이냐. 그러나 3상이 실패하지 않을 이유들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찾는 거예요. 이미 글로벌 3상 중에 DPN, 그건 당뇨병 통증에 관련된 건데, 통증 완화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통증 완화제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마약과의 전쟁이, 마약성 진통제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 회사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에 그런 통증 완화 효과가 없다면 이미 드랍이 됐을 거예요. 벌써 중국에서 3상을 하면서 총 한 500명 정도의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이미 실패를 했으면 벌써 실패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회사의 주식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의 한 4분의 1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분명히 라이센스 아웃이 돼서 유전자 치료제 회사의 최고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양행이라는 회사는 염료 만드는 회사예요. 매출의 70%가 염료예요. 그런데 자산가치가 무진장 높아요. 지금 망해도 자산가치 이상은, 청산가치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나 이 회사는 전자재료 회사예요. 염료를 만들다가 10년 전부터 옥스퍼드의 전자재료 박사학을 받은 유성룡 대표를 데려와서 전자재료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R&D가 70명이 넘어요. 앞으로 전자회 제재로 회사로 발돋움할 거예요. 그러나 이 회사에서 요즘에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앞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그 이상 돼서 롤러볼이 되거나 감아지거나 이런 시대가 온다면 이 회사는 투명 필름이 납품이 돼요. 코론 인더와 같이 개발을 한 거예요. 폴더블 폰이 나오는 시기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게 10배거가 되는 거예요. 10배거를 하면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을 10배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안정되면서 업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종목. 이런 게 성장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은 2020년대에 넘어가면 세상의 중심이 될 거예요. 컴투스가 그랬듯이 경인양행도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여기 쓰지 않았는데 좀 고루한 종목들, 전통적 가치 투자자를 좋아하는 종목들 중에 서부 T&D는 용산 드래곤 호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호텔이죠. 그리고 신정동 땅을 개발할 겁니다. 아파트 단지로서.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그 다음에 사드 때문에 약간 빠져있지만 이런 자산가치 높은 주가 앞으로 호텔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원이라고 연수구에 있는 쇼핑몰로 성장하고 디벨로퍼로 성장한다면 이 회사도 앞으로 한 4만원까지 지금 한 13,000~14,000원 정도 하는 거로 기억하는데 기관들 리포트도 한 34,000원, 5,000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잔뜩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공부는 안 해요.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그냥 종목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좀 봐요. 그러나 재무제표는 볼 줄 아셔야 돼요.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이 어디 있고 영업이익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고 간단하게 볼 줄 꼭 아셔야 돼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얘기 나오면 피곤하시죠. 그렇죠? 현금 흐름표에 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이런 거 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럼 종목을 어떻게 피킹해야 될 것이냐. 저는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썼어요.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나중에 이 회사의 섹터가 산업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물론 뭐 애널리스트는 다 이런 방식을 써요. 기관들도 별거 아니거든요. 기관들도 이렇게 종목을 피킹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면 PER이 7인데 과연 이게 전방 산업이 나빠지는데도 PER이 7을 유지할 것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태블릿 PC의 선두주자들 UID 같은 경우에는 PER이 4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태블릿 PC가 사용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적자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피킹해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뛸 것이냐. 제약바이오.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정말 한 건만 크게 하면 인생 고치잖아요. 그냥 회사 사표 내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세계여행 가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산업 섹터를 한번 보고 발전할 만한 산업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쭉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시장이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초창기에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목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그 안에 있는 뭐 요리 뚜껑들, 그리고 뭐 케이스, 그 안에 들어가는 FCB 이런 것도 다 나올 줄 알면서 뭐 방수, 그 다음에 음성 인식, 홍채 인식 다 나온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종목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롤러블 폰이나 폴더블 스마트폰 나오지 아직 않았어요. 그럼 롤러블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이 앞으로 시대가 열린다면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상상하셔야 돼요. 분명히 배터리 휘어져야 돼요.
수없이 꺾어도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안에 있는 기계 회로들도 다 휘어야 돼요. 다 감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제낙스란 기업은 원천 기술이 지금 한 시가총액이 몇 천억이 넘는데, 한 5, 6천억이 넘는 것 같은데, 걔네가 스마트폰의 그 배터리 휘어지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벌써 7천억이에요. 과연 어떤 게 뜰 것인지는 뉴스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템백거예요. 성장주에 투자하는 묘미는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해서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종목들을 쭉 뽑아놓고 회사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주단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직접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평생 가져가요. 물론 저도 평생 맨날 못 가져가서 먼저 팔지만 한 3, 4년 정도 투자할 종목들은 꼭 기업은 한번 가보셔야 돼요. 기업에 가보시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나와서 담배 피는 모습, 그리고 수위 아저씨에 응대하는 모습, 그리고 대표이사가 청소하는 모습. 저는 대표이사가 맨날 아침마다 마당 쓰는 것도 봤어요.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걸어가면서 땅에 있는 거, 먼지 같은 거 다 줍는 것도 봤어요. 우진프라임이라는 회사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나가면서 휴지를 다 주시며 다니면 다 제시하고 다녀요. 정말 깐깐한 사람이다. 근데 대표이사를 만나서 그 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주가 오르면 뭐야? 너만 좋잖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넌 팔고 나가고 이거 좋잖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오너들이 되게 많아요. 너만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 나는 안 팔 건데. 이런 회사들에 오랫동안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여기서 슈퍼개미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보려고 해서 제가 스케줄이 그래요. 금토일은 송도의 아가가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송도에서 살아요. 그리고 일요일날 저녁에 강남에 와서 제 건물 제 꼭대기층에서 일도 하고 사무실 겸 살아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제 세컨하우스 평창에 가서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강남에 왔다가 다시 송도로 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실 거예요. 부럽다. 예, 부럽습니다. 부러우실 거예요. 저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슈퍼개미가 돼서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딱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간 결정권자. 모든 건 내가 결정합니다. 모든 시간은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 오늘 강연회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이 강연 때문에 평창에 못 갔어요. 이런 것들이 저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야 되고 직장 동료랑 술을 마셔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도 미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돈을 벌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시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노느냐? 저는 기업 탐방도 가고 주당 통화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래요. 제 건물이고 여기는 제 건물 평창 사무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강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과연 제가 운치로만 됐을 것이냐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삶이라는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저보다 많이 아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밥 먹고 이 집만 하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자산과 자본이 7천만 원이었어요. 이런 게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간 대체자제표예요. 이렇게 되다가 맨 처음엔 자산이 현금이랑 유가증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39세에 자본은 100억으로 늘었고 자산은 130억으로 늘었어요. 30억이 부채가 돼요.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약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서 얼마나 주식을 좋아했는지 보세요. 전세 살아요. 39세 때 집이 없었어요. 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주식에 미친 거죠. 그러나 박용욱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집만 있어요. 주식이 95%예요. 자산이. 그러면서 맨날 자기는 강의한테 50대 50으로 맞춰요.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50대 50으로 맞춰요. 라고 강의를 하고 다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95% 쓰자고 있으면서. 박용욱 대표가 좀 말과 행동이 좀 달라요. 지금은 저는 자산과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반반이에요. 이거를 맞추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나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반으로 맞춰서 지금은 정확히 강남에만 100억 정도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월세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주식보다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나 안정된 자산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주식으로 한 달에 하루에 15억씩 잃고 그러면 기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오늘도 강의하는 중에 주가는 폭락했어요. 여러분 안 보시고 계시잖아요. 코스닥은 또 기가 외국인 매도로 폭락을 하고 있어요. 1몇 프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난 내 재산을 몇 억씩 날라가요. 그걸 안 보게 되는 이유는 부동산이란 베이스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종목들 지금 보셔봐야 기분만 나쁠 거니까 강의를 들으세요. 투자의 철학은 무거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제가 쓰는 글들 제목이에요. 항상 근심 걱정 가득히고 머리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종목을 투자하는 기간들. 그 기간 동안에 항상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면 남의 쪽 올라서 신라젠 보면서 짜증나고 세트리온 보면서 짜증나고 내 건 또 어디서 빠져? 이러면서 짜증나요. 어느 날 삼천리 자전거를 42억을 탁 팔고 수익을 탁 매도를 다 끝내고 나오는 순간 하루 2, 3일 로또 맞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냥 멍해요. 붕 떠서 돌아다녀요. 그런 기분을 느껴보셔야 되는 거죠. 투자는 항상 경험인 거예요. 따보는 경험. 계속 수익을 내보는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도 고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꼭 노력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오늘 분명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들으시러 오신 분도 있는데 모르시면 하면 안 돼요.
그건 알기가 힘든 것 뿐이에요. 제 블로그요. 블로그 공짜니까 블로그는 돈 안 내는 거니까 들어와서 항상 보세요. 좋은 글들 많으니까 주로 심리에 대한 글들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시간 결정권자예요. 잘 오신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